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낙폭이 깊었죠. 네, 맞습니다. 정치 리스크에 안개 낀 증시가 이어지면서 어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폭탄을 던지면서 1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자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보이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당분간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변동성이 얼른 잦아들길 바랍니다. 그럼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주말 사이 나온 뉴스를 소화하며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9일 월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하락이 급락이, 급락이 블랙 먼데이를입니다. 짙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개인이 매물을 던졌고 반대 매매 추정 물량들도 나오면서 지수는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특히 개인 수급 중심인 코스닥은 5% 넘게 밀리면서 4년 8개월 만에 630포인트를 내줬고요. 양시장 합쳐 2,422개의 종목, 즉 상장 종목 92%가 하락했던 전일장. 자세한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계엄 사태 후 탄핵안이 불성립으로 부결되자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 조짐에 어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면서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코스피가 2.78% 밀려나며 연중 최저치를 터치했고요.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36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크게 하락하며 5% 넘게 낙폭을 키웠고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30선 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선물지수에도 역시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지만 불안감이 커진 개인 투자자들이 연일 시장을 이탈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를 9천억 원 가까이, 코스닥도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화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섹터별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IMBC와 YTN 등 미디어 관련주들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혼란스러운 전국을 주목하며 뉴스 시청률이 크게 늘었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에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 집중된 걸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2차 전지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작년보다 3.5%포인트 하락한 20.2%를 기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2021년 같은 기간 31.7%에서 3년 만에 20.2%까지 내려앉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와 달리 중국의 CATL과 비아디의 합산 점유율 14%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을 가져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주요 2차 전지들 대부분이 하락 움직임 보였고요. 장비주 단에서는 섹터 안에 속한 44개 종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도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IT 업계 수요 부진이 길어지고 거기다가 중국발 과잉 공급이 심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칩스법에 대한 불확실성도 부각되며 DB하이텍과 삼성전자 나란히 내림세 보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안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정치적 불확실성의 양 지수는 연저점, 그리고 정치 테마만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루. 참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금융당국 시장 안정 총력 2,400선 뚫린 코스피 다음 하단은입니다. 금융당국 연일 구두 개입으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명 F4, 파이낸스4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은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탄핵안 투표가 있었던 7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장 전부터 관련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주식, 외환,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밸류 펀드 자금 중 300억 원은 이미 투입이 됐고 이번 주에 700억 원, 다음 주에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 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이 제일 궁금해했던 건요.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가 언제 투입되느냐인데 장중 언론을 통해 서킷 브레이커, 즉 지수가 전일 대비 8% 하락할 정도의 급락이 발생하면 증안 펀드가 가동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시장에는 불안감이 형성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 심리는 더욱 위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수급 살펴보시면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8,909억 원, 코스닥에서는 3,000억 원가량을 팔며 양 시장 합산 1.2조 원가량을 팔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죠. 정치적 불확실성의 하락이 급락이 투매를 불렀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도 기관은 지수를 지시했으며 외국인, 막판에 코스피 현물은 1,000억 원, 그리고 선물은 2,000억 원 매수했는데요. 장중 내내 관망 기조를 보이다가 들어온 매수세라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낙폭이 좀 과도했다고 본 건 아니냐는 축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모닝브리핑 마지막에 코스피가 2,400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왔고 이 선을 지켜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렸는데요. 무차별 매도세에 결국 2,400선은 뚫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다음 하단을 2,250선에서 2,300선 수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건 LS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이제 주당 순자산 비율, 즉 PBR 기준으로 보면 0.8배 초반인 2,300선에서 하방 지지를 기대한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이탈한다면 추가 지지 레벨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증시 역사상 해당 수준이 깨지면 디레이팅, 즉 평가 절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해당 숫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어제 외환시장도 요동쳤죠. 두 번째 헤드라인, 원달러 환율 1,437원 급등 마감. 탄핵 정국의 2년 1개월 내 최고치 기록입니다. 분석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어제 환율 흐름 선이 아니라 캔들 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아주 자세히 보시면요. 치열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15분 봉 기준 군데군데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단 봉들이 보입니다. 환율이 튀어오르면 이를 누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요.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결국 환율 1,437원 급등 마감합니다.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또 앞서 짚어드렸듯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원화를 파려는 움직임이 거셌다는 건데요. 국내 금융사들이 본 단기 상단 1,45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KB증권은요. 계엄 사태가 있었던 4일 새벽에도 해당 수준에서 하락 전환하는 등 강한 저항선이 1,440원에서 1,45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어제 노무라 전망 전해드렸듯이요. 글로벌 IB들은요. 내일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제 웰스파고의 치두 나라얀 아시아태평양 수석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리스크들을 나열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1,480원에서 1,485원, 그리고 결국 내년 말에는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노무라도 경고를 했듯이 환율이 계속 오르면 이미 줄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앞서 살펴본 코스피 하단 2,300선과 원달러 환율 단기 상단 1,450원, 이 두 숫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얼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돼 외환시장 파도도 함께 줄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국회 일정까지도 함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로써 정기국회가 끝나죠. 정쟁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 개인 투심이 불안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정쟁으로 금투세 폐지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만큼 해당 뉴스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예산안 관련해서는요. 어제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만나 협상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당은 참석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요. 오늘 오전 11시 야당 즉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갖는데 어떤 이야기, 특히 추가 삭감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오늘 장 더 자세히 대비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일정 그리고 증시 일정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SK디스커버리는 자회사인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 계열사로부터 820억 원 규모의 혈액제제 임가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매출의 47.3%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주 공시에 오늘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주시해보고요. 다음으로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CJ바이오사이언스는 40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는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CJ제일제당이 모두 받게 될 전망인데요. CJ제일제당은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CJ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자본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노신소재는 어제 21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상환 우선주 상환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자사주 취득 후에 소각을 예고한 만큼 어제 7% 밀렸던 주가가 오늘은 양봉을 그려낼 수 있을지 향후 주가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TSMC의 11월 판매 지표가 공개됩니다. 데이터에 따라 반도체 업황을 진단해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확인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관련 내용 함께 주시해보고요.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10일 12월 주주총회 안건에 비트코인 투자를 포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한 가운데 앞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테지 회장은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하면 2034년까지 약 7천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도출될지 또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주 주가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한편 기존대로라면 오늘 반도체 장비 기업인 IST가 청약에 돌입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 그래도 공모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었는데 최근 국내 증시가 안개 속에 갇히자 새내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IPO 상장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곳이 6곳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IST는 내년 4월쯤 증시 입성에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간밤 야간 거래에서는 1,4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NDF 시장에서는요 1,4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지수 야간 선물은 0.70%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부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